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친절한 미소와 잘 다듬어진 말투 너머에 무언가 깊고 불편한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알아차리라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이자 인간 마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칼 구스타프 융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아주 골치 아픈 심리적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종종 놓치지만 원시적 본능은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보이지 않는 붉은 깃발, 즉 침묵의 경고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고는 큰 소리로 위협하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함이나 다툼의 형태로 다가오지도 않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미묘하며 바로 그 미묘함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소리치기보다는 속삭이고 예의와 매력, 거짓된 미덕의 그늘 속에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융이 이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의 지혜와 영적인 가르침들은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어딘가 불편하고 그들의 행동은 영혼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보를 울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직감으로 알았던 것을 융은 과학과 심리학의 언어로 명확하게 정의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침묵의 위험 신호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심지어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을 때 유일하게 현명한 대응은 즉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의 중심에는 융이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던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힘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와 평범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당신에게 어두운 의도나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며 당신 자신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부정적인 특성들을 가졌다고 비난합니다. 당신은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저런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의아해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뒤틀리고 예곡된 당신의 모습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말입니다.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제 모습과 그가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 사이의 기이한 불일치, 바로 그 순간이 융이 말한 그림자 투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형태로 볼 때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모든 측면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여기는 특성, 충동, 두려움, 그리고 기억들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직면하는 대신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억압이 그것들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이 그림자의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며 분출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통합하려는 내면의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강박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의 어두운 측면에는 눈을 감은 채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당신이 진짜 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에게서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투사는 그들에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은 논리나 증거가 전혀 통하지 않는 확신에 차서 반응합니다. 고대의 영적 전통들은 융이 이름을 붙이기 훨씬 전부터 이 현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흐려진 거울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불순함이 바깥으로 반사되어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보이는 것을 뜻하죠. 기독교 가르침에서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사람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보편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 안에서 참아 볼 수 없는 것을 타인에게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불안한 사실은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보는 왜곡된 당신의 모습이 진짜라고 굳게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당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전쟁이 만들어낸 현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당신의 모습을 믿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융이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존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 내면의 서사가 만들어낸 필터를 통해 현실을 봅니다. 누군가가 통합되지 않은 거대한 그림자를 투사할 때 이 필터는 현실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현실이 그들의 심리적 필요에 맞게 구부러지는 것이죠. 융학파의 분석가인 로버트 존스는 이 현상을 자신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안경을 쓴 것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투사는 바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투사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울 만큼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 붉은 깃발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신의 모습과 당신 자신의 내면적 현실 사이에 명백한 단절이 느껴지는 바로 그 불편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져본 적 없는 숨겨진 동기를,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가졌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박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완전한 확신에 차서 그렇게 합니다. 그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실로 심대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내면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일부와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그 개인적인 드라마의 악역으로 캐스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투사는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융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을 발견했는데 바로 정신적 팽창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옛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융이라면 아마 이렇게 덧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스스로를 의심 없이 선하다고 믿는 자들에 의해 인도된다. 정신적 팽창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정의감, 도덕적 우월감, 혹은 영적 순수성과 너무나 강하게 자신을 동일시한 나머지 모든 겸손을 잃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교활한 무언가입니다. 정신적 팽창을 겪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평범하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 구원자, 깨달은 안내자, 혹은 보편적 진리의 대변자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자아, 즉 에고는 융이 원형 2라 부른 강력한 무의식의 힘과 융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우주적인 대리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의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내려줍니다.
그들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현상은 수세기 동안 경고되어 왔습니다. 독일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를 영적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미묘한 덫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도자가 스스로를 신성한 존재와 착각하는 지점 말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선병, 즉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된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수피 신비주의자들은 이를 빛의 장막이라고 칭했는데 어둠의 장막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보기도 어렵고 저항하기도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팽창의 명백한 징후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동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에서 예수, 소크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정한 영적 스승들은 존재의 신비 앞에서 겸손과 경외심을 표현했지만 에고가 팽창된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절대적이며 그들의 방식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흔들림 없는 확신과 신성한 권위의 분위기를 풍기며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팽창된 개인들이 종종 리더나 구루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자신감 아래에는 무오류성이라는 위험한 환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융의 메시지는 편집증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명료한 인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을 두려워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 안에서 고통과 파괴로 이어지는 패턴을 인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림자 투사와 정신적 팽창은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핵심은 그 징후를 아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원초적인 본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몸이 움츠러들 때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확신이 억압적으로 느껴지고 그의 진리가 당신의 현실을 부정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은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 속에서, 자기 인식 속에서, 그리고 외부 세계의 어둠을 투사하는 대신 내면의 어둠을 기꺼이 마주하려는 의지 속에서 발견됩니다. 칼 융은 또 한 가지 매혹적이면서도 심히 불안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팽창, 즉 에고가 강력한 무의식의 원형과 융합되는 상태를 겪는 개인들은 종종 충성스럽고 심지어 광신적인 추종자 집단을 주변에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이 리더들이 절대적인 확신의 아우라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모호함과 실존적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런 종류의 확신은 자석과도 같은 힘을 가집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갈망합니다. 좀처럼 명확함을 주지 않는 우주 속에서 명확성을 원하죠. 복잡성, 혼돈,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 우리 중 다수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진리의 등대, 더 높은 지식의 그릇, 신성한 의지에 살아있는 현신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의 확신이 뿜어내는 순수한 힘은 폭풍우 속의 안전한 항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것이 위험의 핵심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이나 운명, 혹은 어떤 초월적 대의와 같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 일치한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게 될 때 그는 스스로를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적 계획의 필수적인 도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아와 원형의 융합은 그 개인 자신과 추종자들 모두에게 도취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칠레의 심리학자이자 영적 스승이었던 클라우디오 나랑호는 에고의 본질에 대해 놀라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자기중심주의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한 형태의 에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범한 에고는 나는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인정과 칭찬, 통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나랑호가 지적한 영적인 에고는 겸손과 봉사의 언어로 자신을 위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지고의 선을 위한 통로이다. 또는 나는 신성한 진리를 대변한다. 언뜻 듣기에는 고상하고 존경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비판의 여지가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궁극적인 선의 대변자라고 믿는다면 그들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곧 그 선 자체에 대한 비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성한 사절로 여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들을 자신의 결점에 눈멀게 할 뿐만 아니라 피드백이나 교정에 대해 위험할 정도로 저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리더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진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정신적 팽창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반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때 특히 신념, 목적 또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방어적이거나 분노하거나 독선적인 태도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자의식이 더 큰 원형적 정체성과 융합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판을 성찰이나 성장의 기회로 삼는 대신 신성한 무언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대 의견은 단지 다른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고 배신이며 그들이 지키고 있다고 믿는 우주적 질서에 대한 교란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진리의 적, 어둠의 대리인, 혹은 자신들이 지닌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길 잃은 영혼으로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대화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며 자기 의심의 공간은 더더욱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신적 팽창은 일종의 영적인 갑옷이 되어 에고를 취약함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것은 개인을 영웅적이거나 신성한 목적의 서사 속에 위치시키기 때문에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개인을 고립시키고 왜곡하며 궁극적으로는 부패시킵니다. 융과 나랑호는 우리에게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위안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는 사람을 따르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을 따르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지고의 선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의심할 의향이 있는가? 결국 진정한 영적 성숙은 확신이 아니라 겸손으로, 의심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갈 용기로 특징지어집니다. 지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든 해답을 가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려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종종 약점으로 오해받는 바로 이 겸손이야말로 우리를 팽창이라는 위험한 환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체면과 관계,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완벽한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유지하려는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 유능한 직장인,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지점에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손쉽게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엄청난 장력하에 압축된 스프링처럼 단단히 억압된 그림자를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상적이고 차분하며 성공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완벽함은 위험한 불안정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억압된 인격의 측면들, 즉 그림자는 예측할 수 없고 종종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흠없는 표면은 자신의 더 어둡고 본능적인 정신의 일부를 부인하는 대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강조했듯이 정신은 영원히 속이거나 침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부정된 것은 강박적인 행동, 꿈, 투사 또는 갑작스러운 성격의 변화를 통해 결국 표면으로 올라올 길을 찾게 됩니다. 융은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는 더 깊은 자아, 진정한 심리적 온전함의 중심에 대한 심오한 배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자신의 내면적 진실보다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우선시할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개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기에는 항상 심리적 대가가 따릅니다. 사회적 성공을 이룰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내면의 공허함, 방향상실 혹은 정신의 분열을 겪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이 내면의 파열은 원형애의 잠식이라 불리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는 한 개인이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온 힘에 압도당하는 불안한 심리 현상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던 중 미묘하지만 심히 불안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이고 목소리도 익숙하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강렬함이 서리고 행동에는 기이한 확신이 깃듭니다. 마치 다른 존재, 고대적이고 비인격적인 무언가가 그를 통해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온전히 그곳에 존재하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그의 몸을 움직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 이것이 바로 원형에 잠식된 상태입니다. 이때 개인은 더 이상 온전한 인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개인의 정신을 장악해버린 하나의 파편, 즉 자율적인 콤플렉스나 원형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형에 잠식된 상태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강력한 명료함과 목적의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의식은 의심과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원형의 영향 아래 있을 때 그 의심들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더 높은 목적에 의해 인도된다고 느낍니다. 이 확신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서사 속으로 끌어들이며 위험할 정도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융의 작업은 우리에게 완벽함이나 경직된 명료함이 아닌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라고 초대합니다. 빛과 그림자, 페르소나와 참된 자아, 의식적인 에고와 광대한 무의식의 영역 모두를 통합하는 상태를 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겸손하고 주에 깊으며 지속적인 자기 발견의 과정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심리적 힘은 확신 속에서가 아니라 미지의 것을 마주하고 통합할 용기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맑고 정직한 알아차림은 언제나 의미 있는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찰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 속에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인 패턴의 무게에 힘들어하며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적절한 때에 건네진 올바른 말 한마디가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인간 정신의 광대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탐험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융심리학의 깊이에서부터 세상의 위대한 지혜 전통이 간직한 시대를 초월한 진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걸어갈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길 위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